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값 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표라는 것은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의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 있죠? 그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해가지고 반올림한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 있죠. 그러니까 루트 1.00이겠죠. 그죠? 이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루트 1.01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한 다음에 표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리된 표를 가지고 이 단원에서는 그 값을 읽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고자 하는 수가 세 자리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뭐 1.00 혹은 1.23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3개라는 거죠. 그죠?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처음 두 자리 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처음 두 자리 수가 이 앞에 있는 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수. 이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숫자는 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 92.3이다 이렇게 있더라도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먼저 보고 끝에 있는 수는 나중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제곱근 표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1.72의 양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즉 루트 1.72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은 제곱근 표를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두 숫자 1.7 먼저 보는 거죠. 그죠? 1.7. 그 1.7이라는 숫자는 왼쪽에 있는 이 줄을 먼저 보시면 되거든요. 이 줄을 보시면 1.7이 있죠. 그죠? 여기에 1.7이 있습니다. 자, 이 1.7을 찾은 다음에 우선 가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1.7에 해당하는 양의 가로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1.7 2죠. 그죠? 마지막에 끝자리가 2니까 이 줄에 보시면 2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끝자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쪽이 처음 두 자리고 이쪽이 끝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처음 두 자리의 가로선과 그죠? 처음 두 자리의 가로와 그 다음에 끝자리 수의 세로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1.7의 가로와 그 다음에 2의 세로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이 값은 1.31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루트 1.73은 얼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1.7을 먼저 읽으시고 1.7의 가로선과 그 다음에 3의 세로선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만나서 여기겠죠. 그죠? 여기. 아, 그러니까 1.315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제곱근 표에 없는 숫자일 경우에는 제곱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곱근 표 안에 있는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이 100보다 큰 수일 때라는 것은 제곱근 표에 있는 수가 1.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99.9보다 큰 숫자는 제곱근 표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보다 큰 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루트 375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375라는 숫자를 제곱근 표 안에 있는 숫자로 표현하려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0 곱하기 37.5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100 곱하기 3.75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37.5와 3.75는 분명히 제곱근 표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루트 10 곱하기 루트 37.5로 볼 것이냐 혹은 루트 100 곱하기 루트 3.75로 볼 것이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물론 루트 10도 제곱근 표에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수의 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을 때 100보다 큰 수가 있을 때 100 곱하기 얼마 꼴 이런 형태로 보던지 혹은 만 곱하기 얼마 형태 이렇게 보던지,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봤을 때 100은 10의 제곱이고 만은 10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4제곱, 10의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곱한 다음에 이 옆에 곱해진 숫자가
제곱근 표에 있는 숫자면 되겠죠, 그죠? 제곱근 표에 있는 숫자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보면 루트 100이면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기면 10이 되겠죠, 그죠? 10 곱하기 루트 3.75 이렇게 되는데요. 루트 3.75를 제곱근 표에서 보시면 1.936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1.936은 소수점 한 칸만 오른쪽으로 옮겨서 19.36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제곱근 표에 있는 숫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는 근호안이 0과 1 사이 수면 어떠냐, 0. 얼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0.0034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숫자를 제곱근 표에 있는 수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우선 두 칸만 한번 옮겨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두 칸을 옮겼으니까 100분의 1 곱하기 0.345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0.345는 제곱근 표에 없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칸 더 갔다 라고 생각해 보면 1000분의 1에다가 3.45까지 간 거죠, 그죠? 3.45. 3.45는 물론 제곱근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칸 더 옮겨서 4칸까지 가는 겁니다. 4칸. 4칸 가면 10,000분의 1에다가 3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00345를 10,000분의 1 곱하기 34.5다. 이까지 오시면 얘는 그냥 루트 10,000분의 1에다가 루트 34.5가 곱해진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10,000분의 1은 루트 밖으로 나오면 100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고, 루트 34.5는 제곱근 표에 찾으면 5.874거든요. 5.874.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 분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100이 곱해지면 왼쪽으로 두 칸. 그러니까 0.0587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호안이 0과 1 사이의 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을 곱해서 제곱근 표에 있는 수로 만들거나, 혹은 10,000분의 1을 곱해서 제곱근 표 안에 있는 수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여전히 10의 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그게 바로 무리수가 된다. 즉 무리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루트 2는 대략 1.414가 됩니다. 물론 이 414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1개 이 값이겠죠, 그죠? 원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루트 2를 약 1.414라고 보시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 더하기 0.414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자, 1은 바로 정수죠, 그죠? 정수. 그리고 0.414는 소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정수인 곳을 정수 부분이라고 했고, 소수인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0.414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것, 이 대략적인 값입니다. 대략적인 값이다. 자, 그러니까 루트 얼마다 이렇게 있으면 정수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소수 부분이 문제거든요. 소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이 소수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그죠? 1.414에 쭉 나가는 숫자인데 거기서 1을 빼버리면 0.414에 얼마 쭉 나가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어떤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리수가 있을 때 정수 부분을 빠르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3 더하기 1은 무리수잖아요, 그죠? 이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정수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루트 3은 루트 4가 딱 2고, 그죠? 2고 루트 1이 딱 1인 숫자니까 정확하게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죠?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얘가 1. 얼마라는 거죠, 그죠? 1. 얼마 대략. 자, 이런 상태에서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양변에 다 1을 더해보면 2가 될 거고, 루트 3 더하기 1 될 거고 3 될 겁니다, 그죠? 전부 다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루트 3 더하기 1이라는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 즉 2점 얼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1의 정수 부분은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2구나. 자,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1은 2점 얼마다 이런 숫자인데, 얘의 소수 부분은 루트 3 더하기 1, 2점 얼마에서 2를 딱 빼주시면 0점 얼마면 남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3 빼기 1이 되는데, 이 숫자가 바로 루트 3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2루트 3 마이너스 2의 소수 부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2를 루트 안으로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4가 될 거고, 4, 3, 10이니까 루트 12-2의 소수 부분 찾는 거구나. 그러면 먼저 이 루트 12가 얼마쯤 되느냐를 대략 따져보면 되는데요. 자, 루트 16이 4니까 4보다는 작을 거고, 루트 9가 3이죠. 그죠? 루트 9보다는 루트 12가 크니까 3보다는 크구나. 즉 3과 4 사이에 있는 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바로 3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3점 얼마다. 자, 근데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빼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양변에 빼기 2를 하시면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12-2, 여기가 2가 되고, 따라서 루트 12-2라는 숫자는 2점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2점 얼마, 즉 정수 부분이 2인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루트 12-2의 소수 부분은 원래 2루트 3-2였잖아요. 그죠? 2루트 3-2에다가 정수 부분인 2를 빼시면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 따라서 2루트 3-4다, 이게 답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겁니다. 먼저 정수 부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